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음원 차트를 보면 3일천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엄청난 신보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음악계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동률이 새 앨범 동행을 내놨을 때 음원 차트가 올킬 됐었죠. 그런데 서태지가 소격동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올킬이 탄생했고요. 이것은 곧장 개코의 화장지워소로 뒤집혔다가 비스트의 12시 30분이 그 자리를 또 대체했습니다. 딱 이틀 뒤엔 에픽하이가 이걸 또 뒤집었고요. 이렇게 굵직한 신보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고 며칠 만에 올킬이 바뀌는 경험은 음원 차트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전엔 인기곡이 되려면 방송 출연도 많이 해야 되고 입소문도 중요했지만 요즘은 음악의 가격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일단 나왔다 하면 다들 한 번씩 들어보는지라 차트의 변동이 순식간에 일어나죠. 금방 소비하고 금방 질리고 또 금방 대체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음반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잘 만든 앨범이 한순간에 화제에서 밀린 당사자들은 조금 아쉬울 것도 같습니다. 음악은 비스트의 신곡 듣겠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는 유리병 우리 모습일까. 낮게 깔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으니까. 왜 이제야 왔냐면 날 기다렸다면 내 사랑 반겼던 너는 이제 어쩌다 마주치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게 얼어있다. 환한 네 미소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계바늘처럼 서로 등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계바늘처럼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제2롯데월드 균열 논란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시민단체의 지적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서울시 자문단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틀 동안의 정밀조사를 통해서 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한 서울시 자문단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밀조사에 나선 분이죠. 서울시 건축구조 분야 자문위원이신 단국대 정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란입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처음 뵙네요.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 개장 2주 만에요. 롯데월드 식당가의 바닥의 균열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예, 예. 직접 가보셨죠? 예. 네, 어땠나요?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예.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서 네. 균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구멍을 뚫어보도록 했습니다. 구멍을 뚫어보도록. 예. 예, 그래서
균열을 그젯밤에 네. 균열이 발생한 곳에 이제 한 직경 10cm 정도의 구멍 5개를 뚫었는데요. 네. 뚫어서 확인해 본 결과 바닥판 하부 구조체까지는 균열이 전전되지 않았고요. 예. 바닥판의 그 상부 마감 몰탈 부분만 건조 수축 균열이라는 것이 발생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부 마감 몰탈 부분은 힘을 받는 부위가 아니고요. 미관상 그냥 덧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구조 안전상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부위입니다. 아, 보통 이제 정밀 조사를 할 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게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맨 위에 코팅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열이 된 게요? 코팅된 부분 아래에 예. 마감 몰트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덧칠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네. 일반 콘크리트 구조체는 네. 굉장히 표면이 거칠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덧칠하는 그 몰타를 바르는데요. 네. 몰타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그 코팅을 또 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몰탈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까지 균열은 있는 거지만 예, 안전에는 몰탈 무슨 부분까지는 균열이 문제가 없다는 전전돼 거죠.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롯데월드 이 식당가뿐만이 아니라요. 만약에 예. 일반 건물도 이렇게 시멘트 바닥으로 한 경우에 이렇게 뭐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 5, 6층에 이제 균열이 있는 부분은요. 네. 롯데월드 측에서 그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예. 기획한 테마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도 예. 일부러 균열이 이제 발생되도록 유도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롯데 측의 설명은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도 네, 그렇던가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 가보니까 네. 그 상가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른 층은 아주 그 마감이 코팅도 아주 고급 코팅이었는데 예. 그 층만큼은 그냥 시멘트를 그대로 노출시킨 그런 코팅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의도한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사진은 일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보통 이제 균열이 약간은 그래도 구조적으로 생겨야지 이게 어떤 그 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균질할 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균열이요. 예. 그렇습니다. 시멘트 몰탈은 이제 말라가면서 네. 그렇게 수축이 되면서 그 균열이 발생하는데요. 불규칙하게 발생해요.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예.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균열은 그런 규칙적인 건 아니었고요. 네. 또 그리고 직접 뚫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미장 몰탈 부분만 균열이가 있어서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안전 문제는 전혀 없다고 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롯데 측의 말은 또 이 시멘트 양생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을 어떻게 뭐 좀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의도한 거다라고 말을 좀 바꿨거든요. 그랬나요? 예, 말을 바꾼 거는 뭐 사실 이게 둘 다 안전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기는 한데요. 네.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예. 저는 네. 그건 이제 내 막은 잘 모르겠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안전한 균열이냐, 네. 또는 불안전한 균열이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분야고 그래서 네. 그 이전에 말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네. 어지간 제가 판단하기에 그건 마감 미장 몰탈 부분의 균열이었고 예. 그것은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 균열이 구조적으로 있지만, 안전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판정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시민단체 측의 인터뷰를 하면서 들으니까 이게 네. 5층과 6층 전체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균열이 있고요. 예. 긴 균열 같은 경우는 한 2m까지도 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예, 2m 이상 뭐 계속 연결돼 가지고서 네. 많더라고요. 예. 근데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구조체의 균열은 네. 몇 메타가 되든 네. 그 구조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균열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안전이 위협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에 균열이 있을 때요. 네. 구조적으로 구조물에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가 그 균열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구조체,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판이 말씀이에요. 예. 철근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 바닥 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롯데 같으면은 8cm 정도 되는 그 마감 몰탈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코팅을 했는데요. 이 마감 몰탈이라는 게 시멘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멘트에 모래 섞은 겁니다. 네. 그런데 콘크리트 자갈하고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는 이제 실제 그대로 그분은 이제 힘을 받는 바닥판이죠. 네. 네, 그 부분에 이제 균열이 가 있으면 이제 정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네. 지금 그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네. 부분에 전혀 균열이 없더라고요. 철근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 기본적인 바닥판, 구조에는 그건 이제 문제가 힘을 없다. 받는 네. 바닥판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층도 혹시 보셨나요? 네, 다른 층도 봤어요. 다른 층은 어떻든가? 다른 층은 마감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다른 층도 마감은 다 있어요. 네. 그 마감 없이 그냥 콘크리트를 쳐놓은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워낙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네. 어렵고 그래서 마감은 다 있는데요. 마감 네. 부분은 뭐 균열이 있는 부위가 5, 6층 이외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것은 그 안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일반인 저 같은 사람들은 네, 보이는 곳이 이 정도면은 안 보이는 곳은 어떻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겠죠. 네. 그러시겠죠. 근데 근데 걱정이 이제- 너무 과한 건가요? 내용을 알고 네. 그 전문가가 판단을 확인을 해서 하는 것에 이제 믿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자연스럽고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서로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어떤 그 전문가의 판단에 예. 그것도 저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 다른 두 분께서 세 분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다 일치된 네. 의견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결론이 나왔으면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네. 믿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일단 그러면은 믿어보고 가는 걸로 네.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시가 그런 말은 했어요. 조건부로 개장을 승인해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근데 조건부도. 그때 그 안전이라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이 뭐 극심해진다든가 예. 이럴 경우는 그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로 이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그 언제든지 네. 정지시켜야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안전과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이번 건은 그렇습니다. 예. 교통 부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뭐 교통 대혼란이나 혼잡은 없었다라고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저희 생생경제가 조기 개장 허가가 난 이후에 그 시민자문단의 교통분과위원장 하셨던 심익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교통분과에서는 아직 개장하기에는 교통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교통 문제가 좋아질 리는 없겠지요. 네. 개장을 함으로써 그래서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장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반영이 안 돼서 조기 개장 소식도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날 안 나오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심 교수님이 아마 최종 결정할 때 안 계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안 나오셨구나. 네. 안 나오셨군요. 근데 이제 나오신 교통 문제 전문가 몇 분이 같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게 좋아질 리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개장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경우 네. 이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 교통의 흐름을 관찰을 하고 네. 지금 롯데 측에서 내놓은 뭐 주차 예약제라든가 네. 추가도로 신설이라든가요. 예. 그리고 신축 공작물 주차장에다가 버스 주차면 200대 정도로 확보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작동을 하는가 예.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쭉 해서 정말 교통이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때는 언제든지 그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더 지켜보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교통분과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내셨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모이셨을 때는 뭐 의견이 대체로 그렇게 같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내일이 또 이제 롯데월드몰 저층부를 전체를 다 개장을 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통 문제가 더더욱 더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자문단이 지금 듣기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느껴져요. 교통에 대한 의견이요. 네. 교통 문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더 무게가 있는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또 관장은 정란 교수님이 하시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네. 교통 문제를 100%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는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네. 건물 다 죽은 건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나와셨던 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고요. 다수결로 표결하시나요, 혹시?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아니고요?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모아서 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서 여쭤보고서 네. 이의가 이제 있으시면은 이의가 있는 대로 네. 또 단서를 달고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이제 채택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죠. 시민자문단의 의견들은 다양한 것들이 다 그러면은 제대로 반영이 되고는 있는 건가요? 거의 100%라고까지야 어렵겠지만은 예. 그래도 롯데 측에서 도로 개설이라든가로 수백억의 더 비용을 더 감수를 한 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이 네. 조사나 싱크홀이라든가 석촌호수 수위라 저하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요. 전문가를 믿고 가자라고 지금도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으로 봐서 네. 크게 위험하다 네. 하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싱크홀 같은 것도 이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에만이 지하철 공사가 원인인지 어떤 다른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싱크홀로 인하여 네. 건물 롯데가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예. 개장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너무 과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네. 가장 작은 부분의 그 의문이라도 풀고 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예, 물론입니다. 입장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시민단 자문단을 이끄시는 분으로서 이제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우려와 예. 이런 논란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예,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근데 과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사이 인터뷰 요청을 거의 받질 않았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저희 시민자문단은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단이고, 네. 일반 시민들께 직접 저희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서로 그 의견이 좀 다 일치된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혼선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네. 이제 그런 균열 문제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아서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픈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건물 안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싱크홀이라는 것은 네. 싱크홀로 인해서 123층 건물이 이제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문이고요. 네. 그러나 다만 싱크홀은 흙과 자갈이 지하수에 네. 휩쓸려 나가 생긴 것인데요. 예. 롯데월드 타워 123층은요. 지하 34m의 단단한 안반 위에 알겠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검증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나가서요. 그래서 싱크홀로 네. 인해서 예. 123층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네. 좋다 이렇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정밀 진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제2롯데월드 서울시 시민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란 단국대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생생경제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랜.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랜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랜.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2014년 가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어진 YTN 뉴스 FM을 주목하십시오. YTN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매시간 뉴스는 실시간 속보뿐 아니라 그날의 주요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 좋다, 스포츠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YTN 라디오 스포츠가 매일 저녁 8시 20분 새롭게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YTN 뉴스 FM의 가을 프로그램 개편, FM 94.5MHz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다운로드하면 끝.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두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12월이었죠. 이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송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들쭉날쭉이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은 작년 12월 18일 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재판을 할 때 대법원 판사들 근엄하게 다 모여가 하는 재판입니다. 네. 거기서 통상임금이 어디까지냐, 네. 소위 말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보통이 나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 그다음에 야근 수당, 각종 수당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되게 통상임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근로자 편들을 많이 의견을 반영해서 통상임금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추면 이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네. 그 이후로 작년 이후로 13건의 통상임금 관련 재판이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났나요? 네. 그게 들쭉날쭉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예컨대 중간에 고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정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근로자가 일을 할 때 정규 시간 외에 더하는 걸 사전에 임금을 받기로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런 성격이 있으면 이거 고정성이라 하고요. 똑같은 또 보너스가 우리가 상여금 보너스가 나가더라도 그게 아주 정기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나가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재판을 보니까요. 10월 10일 날 부산지법에서 내린 삼성 르노 자동차의 근로자들이 낸 걸 보면은 네. 그동안 냈던 거 반대예요. 고정성이라는 게 없어도 고정성이 결여돼도 네. 즉 사전에 이건 임금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정하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통상임금으로 넣었다고 해가지고 아주 확대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건 작년에 대법원이 했던 그거와는 다른 그리고 앞서 그 대법원 준용했던 7건의 법원 판결하고는 다른 식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많습니다. 지금 굴러난 게. 근데 왜 대법원에서 이렇게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는데 예. 이것과 반대가 되거나 배치가 되는 그런 판결이 하도급 법원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이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법원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 주소면 제가 볼 때는 예. 대법원의 말하자면 사법부의 최고 지도부가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 따라와야 되는데 판사들이 막말로 지멋대로 때리는 거예요. 예. 판사와 법정에 따라서 잘 만나면 로또 네. 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불복이다. 네, 복불복이 되는 거야. 네. 막말로 하면.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예를 들어 신의 측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법원이 통상임금 이게 재판이 하도 많으니까 네. 신의 측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신의 측대로 해라. 왜냐하면 수많은 법원이 이게 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신의 측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 노사 간에 합의가 됐으면 앞으로 그걸로 가는 거지 재판을 하지 마라. 네. 두 번째로 상여금의 말하자면 명칭이야 이름이 어떠했든 정기적으로 가고 일률적으로 고정적인 그런 요소를 가져야지. 이 상여금 매달 줬다 안 줬다 이런 거 말고 매달 12월, 6월에 주는 거 정해놓고 주는 네. 그런 것들이 상여금이다. 또 하나는 경영상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시비하지 말아달라. 예.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줬는데도 네. 저 판결을 가만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일부 수당이 이건 통상임금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방에 재판부에 가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안 따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많은 근로자 혹은 기업들이 이걸로 서로 논란이 벌어지면 전부 다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인정받은 쪽과 다 인정받지 못한 쪽이 있을 테니 그 격차가 다시 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지금 판결이 난 건 13건에 불과하지만 작년 네. 이후로 지금 이게 유사한 재판이 250건 정도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럼 이걸 전부 다 끈끈이 서로가 이해 못하고 양보 못하고 작년 가이드라인에 안 가면은 대법원까지 그 비용과 그 막대한 서로 낭비, 사회적 네. 낭비, 그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재판이 이렇게 재판부 만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네. 유불리가 나누어진다면 이게 과연,
그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노측에서도 그렇고 사측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측은 통상 임금을 전부 다 인정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전에 나왔죠. 뭐 그거는 네. 사실은 경총 같은 데서 몇십 조까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충분히 보상해야 되면 그렇다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 통상 임금 확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보느냐면 작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미국 측에서 뭐라 했습니까? 미국 측의 GM 회장이 통상 임금 문제에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게 기업이 좀 많이 부담이 안 진전이 되도록 됐잖아요. 해달라. 그랬죠? 예. 그거 안 하면 말하자면 그때 협박을 안 했습니까? 우린 나가겠다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뭐 말은 협박성이지만 민감하게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이제 이게 기업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확대 과잉해가 최대한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이만큼밖에 준비 안 했는데 가뜩해서 준비했는데 그렇다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법원에 가면 말이에요. 부산지법에 가면은 르노 삼성은 저렇게 잘 인정해 주는데 왜 울산지법에서는 이 모양이냐? 그럼 네. 2심 갑시다, 3심 갑시다. 서로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가 돼가는 그렇게 거죠. 되겠죠. 근데 이게 신의성실, 그러니까 신의측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취약점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신의측을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사간에 서로 합의를 했다면 네.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그게 정기적인 거냐. 네. 일률적, 부장이면 똑같은 급수를 주고 차장이면 똑같은 금액을 줬다. 일률적이다든가. 네. 그다음에 고정적. 월 25일로 정해서 매달 줬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여금이다 하는 요까지는 그럭저럭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정기적이냐, 네. 아니냐, 매달 추석 때 줬냐, 연말에 줬냐 따져보면 되니까. 네. 그다음 부장 얼마, 차장 얼마 일률적이냐, 그다음 고정적인 며칠로 정해는 고정적인 이건 다 재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경영상 아주 중대한 경우에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법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예. 좀 결정할 여지를 줬다.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네. 대법원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 경영했다면 노조가 좀 동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만약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신의측이라는 원칙도 대법원에서도 사실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정도는 노사 간에 네. 해야죠. 그러면은 이게 노사 간의 어떤 신의측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그게 최선은 물론 가장 최선은 지금도 이 통상임금 이 문제 가지고 현대자동차도 저번에 네. 서로 갈등이 빚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신의측만 전부는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엔 통상임금은 노사 간에 서로 합의 내에 할 수 있는 범위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도 이 정도는 내시오. 예. 노조도 이 정도는 양보하시오.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노사가 많은 이 첨예가 부딪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고 네. 안 되니까 법원까지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250건의 이런 유사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법원이 작년에 내린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그 한두 개 그런 거 빼고는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더구나 판결이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네. 그 판례를 받아서 그게 준하해서 가면은 이렇게 튀는 판결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지금 알겠습니다. 13건 나온 것도 이렇게 예. 저러 정반대가 나면 곤란하다 이거죠. 법체계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세금 분야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그러네요. 세금 문제는 항상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 이게 증세 안 한다고 하면서 서민들 주머니만 턴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게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인상해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어떻게 예. 보세요? 일단 어제 또 지방세법 네. 개정안 심의 의결이 됐죠. 일단은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얘기도 하는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들, 소득 수준에 맞추지 네. 않고 이런 부분이 증세가 되면 결국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그렇죠. 커질 수밖에 예. 없겠죠. 예. 일단은 요즘 계속 발표 나오는 것들이 올린다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것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그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원 내지 10,000원 범위 내에서 한 평균 한 4,600원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000원에서 20,000원 이하 2배 이상 올린다고 네. 그래요. 또 법인 주민세 같은 경우 자본금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했는데 이건 앞으로 10조 원 초과 1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이렇게 구분한다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일 네.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세 네. 2배로 올린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요즘 차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영업용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고 승합 자동차, 특수 자동차 세율이 100% 인상이 되고요. 그래도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안 오르죠. 승합 자동차 네, 하면서 네, 승합차. 특수 자동차하고만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 자동차도 영업용은 네. 오르고요. 재산세 상한액도 기존에는 이제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까지만 네. 추가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도 200%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값, 세금이 대부분이잖아요. 담배값. 그렇죠. 개별 소비세도 부담을 한다고 2,000원 올린다 그러죠. 애연가 여러분들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서민들 주머니 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또 하수도 요금도 2배로 올린다 그러고 상수도 요금도 아마 조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투입되는 원가보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작았었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방재정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과거 이런 부분은 거의 10년, 20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재정이 워낙 지금 열악하고 세수 결손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의 좀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서 서민들 살림살이 아무래도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세 맞죠? 예. 증세 맞죠? 없다고 하지만 증세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부문이 이제 일단은 국세냐 지방세냐라는 차이가 있을 거고 결국 세율 인상 이런 부분하고 맞물릴 텐데 증세 맞겠죠. 국민들이 느끼고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크면은 크죠. 일단은 이런 얘기 증세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 부담률이 OECD 국가보다 낮다 높다라는 계속 부담률 얘기를 하죠. 있고.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세율만 본다면 OECD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부담금 X까지 한다면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차라리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고소득자나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한데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법인세율은 우리가 결코 낮지 않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 참 이게 어느 게 최선일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세무사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는 어려우신가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 시대 때도 군불은 구석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위에서만 훈기가 도니까 제가 수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전반적인 훈기나 어떤 훈풍을 불러오려면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이게 올리지 않는다, 좀 더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아쉽죠. 그리고 사실 조세 정의라고 하면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게 정의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증세가 없다고 하는데 부자 증세가 없다라고 이제 괄호에 부자가 들어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민들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증세 맞죠? 세무 상담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양도소득세 상담이 있는데 5742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약 10년 전에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주택 두 채를 재산 분할해서 부모님이 각각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님이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서 두 분이 다시 재결합을 하셨대요. 혼인신고를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은 처분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먼저 양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네. 이혼하셔서 각각 집이 네, 있었는데 네. 합침으로서 집이 두 채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치시기 전에 집 한 채를 처분하고 오시겠다 이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혼인신고를 하고. 네, 예. 혼인신고. 이럴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특례 조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각각 집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젊은 네. 분들도 요즘은 이제 혼인 나이가 올라가면서 네. 이런 분들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되죠. 그러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네. 집은 비록 집이 두 채라도 1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혼인 학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라고 하는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두 채라도 공제가 되고 네. 또 그 이후의 집은 당연히 한 채니까 공제가 되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록 재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뭐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혼인한 것과 동일하게 치거를 합니다. 아, 재혼도 같다. 네. 예. 그래서 혼인신고 한 날이 혼인한 날이고요. 네. 이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예. 그 혼인하시기 전에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당연히 어느 집을 먼저 파시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644님 질문인데요. 아버지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시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라는 게 있던데 2003년에 매입한 것이라서 영수증을 보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필요경비 영수증 중에서 간이 영수증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셨고요. 보일러 교체를 하고 그걸 현금 영수증으로 했는데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부분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 우리가 양도세라는 거는 매도가액에서 매매가액, 취득가액을 네. 빼고 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취득 비용들 등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소개비라 이런 것들을 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는데요. 네.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네. 영수증, 송금증 이런 것들이면 되는데 이분처럼 간이 영수증만 있다, 네. 무통장 입금증만 있다 이런 경우는 공급하는 그 보일러를 공사하신 분들의 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금액 이런 것들만 명시돼 있으면은 네. 확인을 받으실 수가 되는군요. 있겠고요. 네. 예. 중개수수료, 보일러 거치 비용 당연히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이나 언제 그 수리를 하셨는지 네. 금액은 얼마인지 네.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군요.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시공업자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네. 그 영수증이라든지 아. 세금계산서 보관하시고 계신지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제때 잘 보관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시려가 하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김유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조금 계시면은 인터뷰 내용도 전문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유경이었습니다.